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예, 오늘은요, Leftover라는 책을 읽고 나서, 나름대로의 스토리라인, 그리고 저의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오늘 방송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고로, 여기 보이십니까? 불빛이 이래가지고, 이 탐 퍼로라, 뭐 그렇게 불리는 작가의 책이에요. Leftover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겉표지에 보면 이제 신발 구두가 있고 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갖게 된 이유는요. 일단 이 책이 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예,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었어요. 예. 근데 아직 한국에는 번역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영어판으로 일단 구해서 읽었는데 제가 예전에 Left Behind라는 뭐 대작 장편 소설을 읽고 나서 뭐 스토리 및 소감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예. Left Behind가 목사와 신학교 교수의 공동 작업에 의해서 집필되었잖아요. 그죠? 집필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성경의 예언과 복음주의적 시각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Left Behind. Left Behind를 읽고 제가 올린 비디오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뭐 이 땅에 남겨지게 된 사람들. 무언가 신앙적인 면에서 무언가가 부족했다 내지는 어떤 무언가 자격이 안 됐다 하여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휴거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거죠. 그죠? 정신을 차려서 뭐 이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거를 대비하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Leftover는요 불신자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저자인 탐 퍼로타는 인터뷰 영상과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제 어릴 때는 카톨릭 배경이 있었지만 신앙에 대해서 존중은 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진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영상에서 좀 찾아봤어요. 탐 퍼로타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벤젤리칼 시각에서 보는 그 휴거 랩처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이거를 믿음이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죠? 참고로 그리고 이 소설은요. left over. 그죠? 영어 단어로 이 leftover가 뭐 남은 음식, 뭐 남겨진 것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죠? leftovers 하니까 뭐 남겨진 사람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leftovers 이거는요. 이 소설은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HBO라는 TV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에서 이제 방영이 되었어요. 그죠? 궁금하신 분은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Leftover 친 다음에 여기다 HBO 몇 가지 이렇게 쳐보시면은 뭐 좀 프리뷰 영상이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부작인가 11부작인가로 TV 뭐 미국 드라마죠. 뭐 미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드로 제작이 돼서 작년 하반기에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을 갖다가 이제 영상 매체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영화 시나리오 아니면 TV 스크립트로 제작이 될 때 조금 이제 원작하고는 약간 다른 요소들이 가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어쩌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뭐 이거를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제가 보는 견해는요. 이제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나 충격을 받은 뒤에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트로마와 정신적인 상처를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다루고 이기고 버텨나가는가에 대해서 작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소설의 타임라인 어떤 시간적 어떤 배경은
휴거가 딱 발생을 하고 나서 3년 됐어요. 3년 되고 그리고 10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3년 전에 10월 14일 날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흐른 10월 14일 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 배경은요, 이제 메이플턴이라는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의 배경이고요. 그죠? 작은 마을의 배경이고,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영어 단어로 랩처를 이제 휴거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랩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udden departure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작스런 출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종교적 색채도 빼버리고 어떤 좀 강한 어휘를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sudden departure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 부를 정도로 마을은 어떤 예전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몇의 등장 인물들의 이제 제가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주요한 사건들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하면은 일단 케빈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메이플턴이라는 도시의 시장이에요. 네, 시장. 그리고 이 케빈한테는 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리라는 부인이 있어요. 여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딸 하나가 질이라는 딸이 있고 남자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돼요. 네. 휴거가 있고 나서 이 로리라는 여자가 이제 집과 가정을 떠나버리게 돼요. 네. 집과 가정을 떠나서 거기 이제 휴거가 있은 후에 어떤 조직이 생겼냐면은 Guilty Remnant. 오늘 영어를 좀 많이 쓰네요. 원작을 영어로 읽다 보니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Guilty Remnant라는 조직인데 이게 앞에 문자만 쓰면은 GR이라고 부르죠. 예, GR이라는 어떤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죄의 남은 자들, 유죄 의식을 느끼는 남은 자들이라는 어떤 조직인데 이게 이제 이상한 컬트 집단이죠. 예. 어떤 컬트 집단에 이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집과 가정을 내뺑개치고요. 그래서 이 GR 컬트에는 어떤 뭐랄까요, 규율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예. 흰 옷을 입고 다니고 두 번째는 담배를 항상 피우는 거예요. 예. 어떤 이런 것이 종교적 의식 같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흰 옷을 입고 다니고 담배를 항상 손에 물고 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둘씩 짝을 지어 다녀요. 예. 짝 지어 다닙니다. 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규율 같은 거예요. 뭐 사내 규율?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마치 뭐 기독교에 십계명이 있듯이 뭐 그런 계율, 규율? 뭐 이런 것들. 법이죠. 룰이죠. 그래서 이 롤이라는 여자가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로리한테 어떤 파트너가 있냐면은 매그라는 여자가 파트너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조로 집을 떠나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로리가 이제 이게 GR 조직이라는 이 조직이 돈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에서 약간 은근슬쩍 뭐랄까요? 설득이랄까요? 회유랄까요? 뭐 강요는 아니지만은 로리한테 이끌어가는 거죠. 야, 남편과 이혼을 하게끔. 왜냐면 위자료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컬트 조직에다가 뭐 이제 뭐 자금 지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로리가 이제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남편한테 뭐 서류 봉투를 주는 거죠. 그 서류 봉투에는 뭐 위자 아니면 뭐죠, 이혼에 필요한 어떤 그런 뭐 서류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던 참에 시행을 하다가 이 매그라는 여자가요, 의도된 자살로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매그라는 여자가 죽기 전에 이 조직 안에서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는 이 소설에서는 그 사람들을요 와처라고 불러요. 예. 뭐 보고 있는 자들. 이 얘네들이 이제 왜 생기게 되었느냐면은 이 남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뭐 sudden departure. 그렇게 이제 남은 자들은요, 유죄 의식을 느끼면서 이런 조직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은 자들은 그 아픔이나 고통을 막 잊으려고 하는데, 잊으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항상 그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요, 불청객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등장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은 누가 있냐면은 남자입니다. 그죠? 역시 도우그라는 남자가 있고, 이 사람이 부인이 노라라는 여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게도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인 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휴가가 되고 얘네가 휴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도그라는 남자는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나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또 다른 등장인물은 길 크레스트라는 남자가 있고요. 당연히 부인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휴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 크레스트라는 남자가 자기 아들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아들이 사라지고 나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을 하던 중에 이 아픔을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뭐 프리허그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승화시키던 일들을 이제 길 크레스트라는 남자가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조직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 같은 것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이런 때 이 탐이라는 애가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집단이 커지면서 당연히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하겠죠? 그죠? 그러던 중에 이 길 크레스트라는 이 남자가 크리스틴이라는 이제 미성년자 여자아이를 임신을 시킵니다. 예, 임신을 시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여자애한테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구세주가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선포를 하는데 결국에는 딸이 태어나죠. 그죠? 딸이 태어나게 되고, 이 길 크레스트라는 남자는 결국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뭐 미성년 강간 및 여러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정에서 뭐 아주 부끄럽게 실토를 하는 거죠. 원래 나는 내 부인만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건드려 놓은 미성년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아주 안 좋은 종교 집단이 보이는 어떤 아주 안 좋은 추잡한 일들을 막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던 차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탐이라는 남자애는 이 길크레스트라는 남자가 만든 어떤 조직에 들어갔다가, 그죠? 들어갔다가 크리스틴이라는 그 미성년 여자애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이라는 남자애가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애를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막 그 보호해주고 뭐 관리해주고 그러다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틴이라는 이 여자애는, 미성년자는 길크레스트의 아이를 베고 있었던 거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 하나 남은 애도 여기에 떠나서 이 조직에 가담을 해가지고 뭐 집을 나갔죠. 그죠? 애들 둘은 휴가가 됐죠. 남편은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죠. 그럼 이 노라라는 여자가 당연히 정말 말할 수 없이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러던 차에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시장이라는 사람, 케빈, 그죠? 그 다음에 이 롤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딴 조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이상한 그 GR이라는 종교 조직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케빈은 자기 딸하고 질하고만 살고 있었어요. 얘는 휴가가 됐고, 그죠? 이 케빈이라는 남자랑 이 노라라는 여자랑 뭔가
지금 말로 치면 뭐라 그래, 썸을 탄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좀 그런,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크리스티나는 미성년자애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죠? 이 길크레스트라는 남자가 또 다른 이제 종교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미성년자 5명을 건드립니다. 그죠? 그러던 중에 크리스티나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아이는 남자로 태어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가 뭐 구세주라고 선동을 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다 틀리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틴을 좋아한 탐은 그녀를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결국 둘이 떠납니다. 떠나게 되는데, 크리스틴이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어느 날 둘이 이제 떠나가지고 뭐 휴게소 같은 데를 들리는 순간에 이 크리스틴이 거기서 도망을 치죠. 예, 자기 딸도 버리고 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지켜주고 간호해줬던 탐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탐이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엄마한테 전화 같은 걸 해서 내가 그 동네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웃기게 됐잖아요. 예, 딸 하나를 지니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메이플턴 동네에 다시 왔다가 결국은 이 아이를요, 케빈의 집에다가 버리고 자신도 도망을 갑니다.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케빈이 이 노라한테 어떤 썸을 타서 뭐라 그러죠? 나름 뭐 고백?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라는 그 남자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관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완전히 이상해진 뭐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일 그런 게 없어서 거절을 하려고 어떤 거절 편지 같은 거를 직접 전달을 하려고 그 집에 갔다가 이 탐이 그 버린 그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애가 낳은 그 딸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죠. 그죠? 이 탐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이 탐이 이 크리스틴의 딸을 이 케빈의 집에 버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노라가 거절의 편지를 전해주려고 딱 갔다가 그 딸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딸을 들고 있는데 케빈이 어딜 갔다가 이제 돌아와요. 거기서는 그 소프트볼 무슨 시합 같은 걸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케빈하고 노라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딱 서로 만나는 거에서 소설이 끝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대강의 줄거리예요. 제가 어떤 좀 뭐 디테일한 부분은 빼먹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이 소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뭐 이해하는 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참 재밌는 게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사건이 어떤 휴거라는 사건이 터진 이후에 3년 뒤의 시간, 그죠? 3년 뒤의 시간,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스트러글링을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어떤 일종의 큰 트로마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작가는 트로마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left behind가 이렇게 씁시다. 써보면은 left behind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좀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휴거라는 사건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뭐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막 뭐 이제 뭐 분주하고 막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라고 치면은 이 left over는요, 휴거가 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남은 사람들한테는 이 휴거라는 사건이 굉장한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트로마를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저항을 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휴거라는 사건을 이제 신앙과 성경적 시각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커다란 사건 중에 그냥 하나로 치부하는 듯한 뭐 그러한 일 이후에도, 물론 세상은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11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죠? 비행기 두 대가 뉴욕 트레이드 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건이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중동에 전쟁이 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제선 비행기 탈 때 얼마나 귀찮아졌습니까? 그지? 그 일 이후로. 그죠? 뭐 마치 그런 것처럼 뭐 세상은 바뀌겠다 이거죠. 휴거가 있고 나서도 세상은 바뀌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뭐 역사는, 인류는 뭐 계속 진행된다라는 암시를 남기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저의 주관적 해석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좀 불편한 거죠. 그죠? 휴거라는 주제로 쓴 소설이라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번역본은 한국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문판으로 한번 읽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앙과 믿음이 없는 객관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휴거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를 다룬 소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흥미 있어서 제가 읽어보긴 했지만은 사실 뭐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은 거죠. 여러 이런 느낌이. 왜냐면은 휴거도 인류가 많이 겪어왔었던 큰 사건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전 약간 좀 많이 불편했었고요. 그죠?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세상은 바뀌긴 해도 결국은 뭐 그런 것을 극복을 해내고 전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뭐 이제 이런 뉘앙스들이 조금 별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제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트라우마, 예.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큰 사건, 일생일대의 큰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을 겪고 나면은 반드시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접근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기획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그것은 이제 재난에 살아남은 사람들,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주제를 다룬 것 같아요.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실제로 이제 9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적이 있죠. 성수대교 붕괴. 그죠? 9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아마 94년에서 5년, 95년도였나? 하여간 있었어요. 그죠? 연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죠. 연도가 나진 않지만은, 그죠? 동남아 국가에서 쓰나미가 크게 난 적이 있었죠. 이 세 재앙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를 취재를 한 거죠.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그 일 이후에 살아는 남았지만 어떤 일들을 겪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밤만 되면은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놔야 돼요. 네, 생존자 중에 한 명은 집안에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켜놔야 되는 거예요. 불은. 네. 또 어떤 사람은요.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길을 뭐 걸어간다 치면은 차가 여기 뭐 주차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일로 이렇게 걸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그 일 있고 나가지고는 항상 욕으로 해가지고 좁은 데로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그죠? 또 아니면 어떤 분이 나왔냐면은 눈물이 나거나 울거나 할 때가 아닌 때에 막 습관적으로 크게 우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울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생존한 후에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갖게 된 증상들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그리고 이제 동남아 쓰나미와 휴거가 비교가 됩니까? 예. 적어도 이 세 사건은 한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그죠? 그죠? 그러나 휴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죠. 한 지역에서 일어났고 사상자가 얼마가 된다고 한들 휴거에 비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사건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러한 막 엄청난 트라우마, 엄청난 어떤 그런 외상 후 증후군에 시달려서 막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복구가 안 되는데 과연 이 휴거라는 사건 이후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증상들을 보이고 어떻게 극복을 하려 하는가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나 이제 좀 소설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겪고 나서 막 어떤 증후군들, 어려움들 막 고통들을 겪고 나서 뭐 인류가 많은 사건들을 겪었어도 계속 발전을 해왔고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것처럼 휴거를 겪었어도 계속 라이프는 계속 돌아간다.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랄까 사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탐 퍼로타라는 작가가 휴거를 가지고 이런 소설을 쓸 때 분명히 나름대로 뭐 성경적인 시각에서의 그런 부분들 뭐 레프트 비하인드도 당연히 읽어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취재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사고관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많이 불편한 거죠. 예. 이상으로 이 Left Over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읽고 나서의 어떤 대략의 스토리와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감상 내지는 느낌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그렇게 일독을 제가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휴거를 다뤘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한번 구해서 읽어본 것 같아요. 예, 읽어봤어요. 읽어봤고 작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HBO라는 채널에서 10부작인가 11부작인가 해서 TV 시리즈로 미국 드라마죠. 그죠? 작년 하반기에 방영이 됐습니다. 예, 방영이 됐지만은 아마 이제 뭐 영상 매체의 특성상 소설에서는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많이 각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TV 시리즈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읽고 나서 느낀 소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시간이 가게 되면은 아마 성경에 관한 그런 어떤 사건을 그러나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과 다른 어떤 배경에서 풀고 해석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럴 때 참 우리가 정말 그럴싸한 어떤 접근법이라든지 혹은 정말 그럴싸한 해석이나 그런 것들 자체가 미혹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Leftovers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접근, 스토리와 또 감상과 소감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